평생 모은 전 재산을 한순간에 날리면 이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 수법이나 사기 사건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사기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기 피해를 당하는 건 우리가 스스로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어떠한 이야기인지 주식 리딩방에서 전 재산을 잃게 된 A씨의 사례를 각색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A씨는 62세의 은퇴자였습니다. 젊을 때는 공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허리를 펼 새도 없이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가장이었죠. 그렇게 평생을 아껴서 모은 돈이 약 4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노후에 쓸 생활비였고 혹시 모를 병원비와 자식들의 결혼 자금까지 고려한 비용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여러 통의 문자를 받았어요. 어떤 유명한 투자회사에 직원이라고 소개하면서요. 그 유명한 투자회사의 대표가 주식 정보를 직접 제공한다는 것이었어요. 검증된 전문가가 리딩을 하고 매일 3에서 5% 정도 수익이 난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A씨는 처음에는 이게 진짠가 싶었고요. 약간의 호기심으로 문자에 안내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방에는 이미 340여 명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투자로 수익을 올렸다는 수익 인증 캡처도 간간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관리자인 방장은 전문적인 용어를 사용을 하면서 시장 동향이나 투자 전략을 정기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A씨는 단톡방에서 계속해서 수익 인증 캡처가 올라오고 전문적인 설명을 계속 들으면서 이들의 말에 신뢰를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A씨는 용기를 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A씨는 처음엔 500만 원을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계좌에 10%의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방원들은 A씨의 수익을 축하한다는 멘트를 이어가며 했어요. 수익을 내니까 A씨는 살짝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더 투자했다면 더 큰 수익금을 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2천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고요. 또다시 10% 수익이 났던 거예요. 그렇게 욕심이 난 A씨는 5천만 원, 1억 원 금액을 계속해서 올리다가 전 재산인 4억 원을 모두 다 송금을 하게 된 겁니다. A씨는 수익이 났으니 출금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들은 세금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당장은 돈을 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주 정도 뒤에나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2주 뒤에 또 요청을 했지만 그때도 다른 분들 요청이 밀려 있다면서 2주 뒤에나 가능하다고 또 연기를 하는 겁니다. A씨가 출금 요청을 할 때마다 관리자들은 세금이나 밀려있는 회원들의 요청이 있다거나 어떤 시스템 오류가 있다거나 하는 이유를 들면서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로 계속 출금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 다시 A씨가 출금 요청을 하자 이번에는 세금 문제로 출금을 하려면 추가 수수료로 1,500만 원을 내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된 겁니다. 이때서야 A씨는 이게 사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리딩방 사기는 요즘 금융사기 중에서 가장 빠르게 퍼지는 방식입니다. 무료 단톡방이나 네이버 밴드로 수익을 인증도 하고요. 전문가 강의도 하고요. 투자 조언을 하면서 VIP 방으로 또 유도를 해서 돈을 더 투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수익을 출금하려고 하면은요. 세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출금을 지연시키고요.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더 요구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리딩방의 사기 구조입니다. 이런 사기 피해 사건을 많이 접하다 보면은 사람의 욕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블레즈라는 프랑스의 한 철학자는요. 그의 책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사람의 욕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욕망이란 체계 속에서 끊임없이 생산이 되고 조작이 되는 것이다. 라고요. 우리가 어떤 것을 간절히 원한다 라는 건 우리 내면에 어떤 자연스러운 감정보다는 어떤 만들어지고 구조화된 욕망이다
라는 겁니다. 이 리딩방이 그렇게 만들어진 욕망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이 들어요. 리딩방에 들어갔을 때 A씨가 느꼈던 거는요, 다른 리딩방 사람들은 다 수익을 내는데 나만 못 내고 있네 라는 어떤 뒤처지는 느낌이 들게 하잖아요. 이렇게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욕망이 강화가 되고요. 또 리딩방에서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낸 수익 인증이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겠다라는 욕망도 강화가 되게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A씨의 욕망이 더 크게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게 되기 직전에 피해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징조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확신에 찬 말투에 기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리딩방에 다른 사람들이 저는 전 재산을 넣었습니다 라거나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건 100%입니다 라거나 하는 말들은요, 감정을 자극하는 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들이 내 귀에 박히기 시작할 때 여기 내가 말리고 있구나 하는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즉, 나는 투자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요, 믿는 쪽으로 감정이 기운 상태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요, 정보로 설득이 된 것인지 아니면 내가 감정으로 동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를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 징조는요, 조급함입니다. 지금 안 하면 늦습니다 라거나 이미 다 들어갔습니다 라거나 이번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같은 말은요, 사람을 조급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장치예요. 나만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은요, 투자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요, 그 단톡방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는 불안함에 불과합니다. 어떤 고립되고 싶지 않은 어떤 심리적인 선택인 것이죠. 그러니 이런 경우에는요, 지금 내가 수익을 내고 싶은 건지 아니면 혼자서 뒤처지기 싫어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세 번째 징조는요, 귀찮음입니다. 이 신호는 가장 조용하지만 아주 치명적인데요. 그냥 따라만 하면 됩니다. 또는 머리가 아픈 건 전문가가 해줄 거다 라고 하면서요, 판단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절반 이상 사기를 당한 거나 마찬가지의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 판단을 하기가 귀찮아질 때 스스로 경계를 하시고요. 나는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판단을 맡기고 있는 건지 꼭 스스로에게 자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기라는 걸 당했다, 이런 사기 사건은 어딘가 특별한 사건처럼 보이지만은요,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멈춘 아주 짧은 순간에 훅 하고 들어옵니다. 그 순간의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의 피로감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 순간의 외로움이나 고립감 때문일 수도 있어요.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을 잃는, 피해를 잃지 않으려면요, 스스로 판단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이 질문 하나만 먼저 꺼내보세요. 이것은 정말로 내 판단인가? 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고 앞으로의 삶을 잘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나 법률 이슈를 다룰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